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금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여기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대항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도 여기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임대인이 어느 날 임차인에게 전입을 잠깐만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전입을 다른 곳으로 잠깐만 옮겼다가 다시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주로 신축 첫입주 아파트나 첫입주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이 전세나 반전세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유는 하나, 임대인의 대출 때문입니다. 자, 신축 물건이 분양되면서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는 전체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볼게요. 우선 수분양자, 나중에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될 사람이죠. 이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어떤 식으로건 분양 대금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이 내용까지는 없지만 대부분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고, 그만큼이 처음부터 분양대금에 녹아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아닌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이득 보는 느낌에 분양받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드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하고 준공 시점에 임박해서 수분양자는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나 반전세로 임차인을 구하기도 해요. 시간이 약간 더 지나서 준공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전세 잔금을 활용해서 자신의 분양 잔금을 완납하고, 임차인은 이사를 들어가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죠. 동시에 수분양자, 즉 임대인은 이제 분양 잔금까지 완납했으니까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이게 끝나면서 은행은 예전에 자기들이 빌려줬던 중도금에 대해서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건데, 이 단계에서는 은행보다 앞선 선순위권자가 이미 생겼죠. 바로 며칠 전에 전세 또는 반전세로 입주하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봤자 훗날 경매에 넘어가면 대출금의 전액 또는 상당수를 회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유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받으신 건 지금 일시불로 다 갚으셔야 합니다. 전세나 반전세로 임차인이 들어간 이상 연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주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애초에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하고 잔금은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분양받은 거예요. 원래 이 임대인은 이 단계에서 둘 중 하나를 먼저 선택했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유지하면서 월세로 세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전세를 놓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것이냐, 이 단계에서 둘 중 하나에 맞춰서 자금 준비를 미리 했어야 하고, 사실 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자금 계획을 세워놨어야 해요. 그런데 이 임대인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왜?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한 거니까. 경험 미숙이죠. 난처해진 주인에게 은행이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임차인이 전입을 다른 곳으로 잠깐만 옮겨주면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해결 방법을 알게 된 소유자는 한시름 놓습니다. 아, 임차인만 협조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이러면서 임차인에게 전입을 딴 데로 잠깐만 옮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임차인은 이 부탁을 들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은 절대로 전입을 옮기면 안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임대인에게 야박하게 굴려는 말이 아니라 부탁에 따라 전입을 옮겨주는 순간 임차인 본인은 깡통 전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임차인의 전 재산인 전세금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임차인이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보증금의 안전장치를 하는 그 절차와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왔죠. 확정일자로 인한 보증금 보호의 전제 조건은 뭐다? 대항력이다. 대항력은 뭐다? 점유 더하기 전입이다. 여기서 전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깨진다.
확정일자 보호 시스템의 전제 조건인 대항력이 깨지면 그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인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인 겁니다. 쉽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없죠? 자, 그러면 며칠 후에 전입을 다시 옮겨오면 다시 확정일자 보호를 받게 되지 않느냐? 맞죠? 다시 보호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뭐가 생겼다? 근저당권이 생겼다. 1순위였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에 밀려서 2순위가 됐다. 왜? 처음에 전입신고 했었던 것은 주인 부탁으로 전입을 뺐던 그 순간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전입신고를 다시 했을 때 임차인은 이 두 번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다시 정해지는 거고,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차인인 내가 다시 확정일자 보호 대상이 되기 직전에 이 집은 이미 깡통 전세가 된 것이다. 자, 임대인들 중에서는 이 논리를 모르는 상태로 은행 말만 듣고 임차인에게 부탁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임대인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의 초짜입니다. 주인이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은행은 과연 이걸 모를까요? 은행이 임대인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공경에 빠진 초짜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은행의 대출 상품을 유지하고 이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1순위였던 해당 임차인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걸 은행은 당연히 알고 있죠. 저번에 신탁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할 때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신탁회사 다니는 분들한테 항의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은행 대출창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은 이익을 위한 회사고 근로자는 회사의 룰에 따라 일어나는 것 뿐이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자,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수단인 확정일자 보호제도,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대항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항력과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다음 시간에 요 얘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도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도 대항력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시켜서 계속 보호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데, 이 대항력의 개념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임차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 대항력과 연결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